연습했었으니까. 곡선이나 미세한 영역을 잡아야 할 때는 빠른 선택 툴로는 사실 영역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빠른 선택 툴의 경우는요, 보통 이제 정확하게 영역을 잡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영역을 잡을 때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얇은 영역이라든지 정밀하게 잡을 때는 적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밀하게 영역을 잡을 때는 펜 툴을 사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자, 파일을 열어볼게요. 예제는 바탕화면에 저희 쇼핑몰 디자인 가이드북에 CD1에 파트 2, 챕터 2에 있는 세션 5번, 배경 지우기 2번을 열어오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텐트 그림이 있는데요. 이 텐트를 이제 딸 거예요. 그래서 툴을 일단 펜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 화면이 작으니까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화면을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패스는요. 패스는 여기 옵션 바에서 패스로 놓으시고 따시는 거고요. 따고자 하는 시작 위치를 클릭하시면 커서가 생겨요. 이때 여기서 누르시면서 이렇게 끌어보시면은 방향선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모양에 맞게 방향선을 그려주시고, 다시 요 끝쯤에서 다시 또 누르면서 끌어서 방향선. 자, 여기 정점은 요 방향선을 없애고 싶다면 Alt를 누르시면서 앵커 포인트를 찍어주시면 방향선을 없앨 수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누르면서 끌어서 방향선. 여기서 끝점을 누르면서 끌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방향선이 삐져나왔으니까 여기 제거할 거면 Alt를 누르면서 이 정점을 찍으시면 이렇게 방향점이 잘려 나가게 되고요. 조금 확대해 보면 얘가 좀 따는 데를 찍었죠, 그쵸? 이럴 땐 컨트롤 누르면서 정점을 찍어서 옮기면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텐트를 끌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겉면은 땄고요. 안쪽에 보면 이렇게 또 영역이 있죠? 이 부분은 전면, 일단 이걸 엔터 한번 쳐놓고 패스에서 작업 패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전면 모양 빼기로 안쪽을 뺄게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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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화면 이동할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화면을 끌어주시면은 화면이 이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영역을 잡아서 빼주시면 이렇게 일단 영역을 땄죠. 그 다음 컨트롤 엔터. 다시 보여드리자면
펜 툴에서 작업하실 땐 패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영역을 만드는 거니까요. 화면이 아까 작게 되어 있었죠? 이때 지금 우리가 클릭해서 맞추게 되면은 세밀하게 영역을 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로 적당하게 내가 영역을 따기 좋은 만큼 늘려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서 끌어서 이렇게 시작할 영역이 보이게 냅두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할만하죠? 자, 펜툴을 고르시고 펜툴에서의 모양은 아마 기본적으로는 아마 모양 결합 상태일 거예요. 이대로 그냥 찍습니다. 첫 번째 정점 위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점이 찍히고요. 두 번째 정점 위치는 누르면서 끌어서 이렇게 그리시는데 지금 텐트 방향대로 끌어주시면 대략적으로 모양이 맞을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사과 해제할 때도 사과 방향으로 끌어주세요 라고 했었죠? 자, 여기 끝에 부분을 내가 찍어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가려져 있으면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는 이렇게 손바닥 툴로 바뀌어요. 이때 끌어서 이렇게 이동하시고 스페이스바를 떼시면 다시 원래대로 펜툴이 되죠. 이때 또 이렇게 끌어서 영역을 지정을 해주십니다. 만약에 이 방향선이 너무 삐져나갔다. 그러면 Alt를 눌러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맞추시는 거예요. 만약 여기가 약간 들뜬 것 같은 느낌이면 컨트롤 누르면서 이렇게 정점을 조절하셔도 돼요. 자, 여기 방향선 찍은 부분에서 클릭해서 여기 방향선 있네요. Alt 누르고 끊어서 클릭,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정점 모양을 좀 나타낼 수가 있는데 좀 잘 안 보이니까 조금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방향선이 이렇게 삐져나온 거는 정리해서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누르시면서 이렇게 드래그. 여기서 컨트롤 누르시면서 이렇게 조절해서 맞추시면 돼요. 여기도 끌어서 조절해서 맞추시고 다시 여기서 누르시면서 드래그. 그 다음에 누르면서 드래그. 이것도 방향선이 너무 길면은 Alt 누르시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겉에 면을 땄고요. 이제 여기서 패스를 보시면 이 안쪽 영역을 빼야 되잖아요. 작업 패스 선택해보면 여기 네모들 사라졌죠. 이때 전면 모양 빼기로 골라서 안쪽을 빼주시면 돼요. 이쪽도 여기도 그다음 여기도 자, 이렇게 세팅하고 얘를 이제 컨트롤 엔터 또는 패스에서 요 작업 패스 보이죠? 이걸 선택역으로 만들면 이렇게 영역이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만 선택되어 있어서 그런데 다시 이렇게요. 그럼 얘를 컨트롤 C
복사해서 만약에 새로 만들기, 선생님 작업 영역 빼기가 어떻게 해요? 작업 영역 빼기는 옵션 바에 작업 영역 빼기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여기 폭과 높이는 예제에서는 지금 600에 600으로 돼 있잖아요. 600에 600 하고 컨트롤 V로 붙이면 이렇게 우리가 쇼파랜다. 이렇게 텐트만 따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연습해 보세요. 원래 예제는 여기 텐트까지 가져오는 게 예제긴 한데 우리 예전에 주름 피는 거 배웠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 아니면 복구 브러쉬 도구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주름을 좀 피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끌어주시면 주름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주름이 풀려지는 게 보이죠? 물론 그냥 간단한 주름은 괜찮지만 주름을 없애고 싶을 땐 이렇게 주름을 없애주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가끔 우리가 주름을 못 핀 경우 이렇게 주름을 펴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이건 뭐 예전에 배웠던 기능 연습한 거니까 이 정도만 잠깐만 펴주고요. 여기까지 어렵진 않으셨죠? 펜툴이 어렵지 사실은 가져오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창 닫을게요. 자, 이번에는 100페이지 세션 6 이미지 합성으로 인트로 제작하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예제는요. 열기 누르시고 세션 6로 갈 거니까 챕터 2의 세션 6 그래서 블랭킷이라는 예제를 불러와 주세요. 지금 이렇게 블랭킷이 있는데 이게 사이즈를 보면 이미지 크기가 몇으로 되어 있냐면 5184에 3456 픽셀로 크게 찍은 이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상세 페이지에 넣기가 좀 크겠죠. 보통 우리 상세 페이지의 가로 너비가 860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미지 사이즈에서 이미지 크기에서 가로를 폭을 860을 적으세요. 그러면 여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도 알아서 조절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은 이미지 사이즈가 860에 맞게 조절이 돼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축소가 되어 있는 화면으로 보일 텐데요.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하면 100%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제가 볼게요. 레이어 패널에서 보시면 이 레이어 패널에서 배경이라고 아마 보일 거예요. 이거를 컨트롤 J를 눌러주시면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가 복제가 돼서 레이어 1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 배경은 선택을 하시고 여기는 색깔을 흰색으로 채워 볼게요. 그러면 일단 전경색을 클릭해서 배경색을 할까요? 배경색을 클릭해서 흰색으로 세팅하시고 배경색으로 색깔을 채우실 때는 컨트롤 딜리트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에서는 위에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변화해서 보이진 않지만 밑에 배경 부분은 흰색으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배경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을 때 레이어 일단 아까 복제했고요. 배경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을 때 배경색을 흰색으로 바꾼 다음에 배경색으로 채우기가 컨트롤 딜리트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배경 레이어가 흰색으로 채워지고 위에는 블랭킷 레이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바뀐 게 보이진 않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일단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 이 레이어 1번의 그림을 끌어서 옮겨 보겠습니다. 오른편으로 옮기면 레이어 1번이 이렇게 오른편으로 가면서 여기 나머지 부분에 배경 색깔인 흰색이 보이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맞춰주시고, 이게 실내에서 찍었더니 사진이 좀 어둡게 나온지라 이미지의 조정에 가보시면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레벨로 가셔서 밝기랑 대비를 이렇게 맞춰주세요. 자, 만약에 이렇게 색깔을 맞췄는데 이 주변이 좀 너무 또렷하게 선이 나눠져 있어 보이죠? 그래서 예제에서는 브러쉬 툴을 고르고 여기서 사이즈 값은 좀 크게 400픽셀, 그 다음에 여기 경도는 0으로 부드럽게 해가지고 전경색은 흰색으로 바꾼 채로 문지르시면 흰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채워지겠죠. 사이즈는 여기서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해서 좀 세밀한 부분은 작게 맞춰서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참고해 주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지면은 그 위에다가 이제 메시지 카드를 붙여 볼게요. 파일에 포함 가져오기로 갈게요. 포함 가져오기. 여기서 메시지 카드 1번을 선택하시고 가져오기.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가지고 와졌습니다. 근데 얘를 가운데서부터 크기를 조절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정 비율로 크기를 조절하고 싶을 때 가장자리에서 Shift를 누르면서 크기 조절하면 이렇게 정 비율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조절한 다음에 배치해 주시고, 마음에 들게 배치했으면 엔터. 이러면 이렇게 메시지 카드라는 그림을 배치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사진 하나 가져왔고, 이 사진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 카드 1이 지금 선택되어 있을 때 FX, 얘가 이제 레이어 스타일이에요. 레이어 스타일을 그림자 효과를 주시면 이렇게 그림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불투명도는 그림자의 색상 뚜렷한 정도고요. 각도가 그림자 각도. 거리는 그림자랑 객체랑의 거리. 스프레드는 뿌려지는 정도. 크기는 퍼지는 정도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맞추시고 닫기를 하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들어갔죠. 레이어 스타일은 이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도 레이어 스타일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가 드롭 섀도우니까 드롭 섀도우에서 값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요거 잘 안 되신 분 질문 받고요. 문제 없으면은 하트랑 그리고 글자 부분도 더 해볼게요. 자, 그림자 넣으셨다면요. 이번에는 메시지 카드 툴을 또 가져와 볼게요. 파일에서 포함 가져오기를 누르시고 메시지 카드 툴을 가져오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져와졌어요.
그럼 얘를 이제 끌어서 배치를 해주시고, 크기 조절은 가장자리에서 대각선 방향에서 Shift 누르시면서 끌면 크기가 조절이 되죠.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고, 마음에 들면 엔터. 밑에 보면은 사각형 발을 그리고 그 위에다 글씨를 적어서 꾸몄거든요. 자, 그러면 도형 툴의 사각형을 선택하시고요. 직접 끌어서 대략 범위를 잡아요. 그러면 떼면은 일단 색상이 채워지겠죠. 그러면 여기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바꿀게요. FD, CFD형. 색깔을 설정하고, 혹시 저처럼 획이 있는 분은 획도 선택해서 획 없애주세요. 도형을 그리고 나서 여기 사각형이 이렇게 보일 텐데요. 이 상태에서 글을 적으면 얘가 글상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일단 엔터를 한번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각형 표시가 사라졌죠. 타입 툴로 선택하셔서 도형 위에 이제 글씨를 적을 수가 있어요. 글씨체는 마음에 드는 글씨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색상은 배경색이에요, 전경색이에요? 전경색이 기준이에요. 헬로 미니미 이렇게 해서 작성했고, 이동 툴로 배치만 맞추시면 돼요. 컨트롤 T로 길이를 이렇게 길게 만드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런 모양을 한번 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